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은 추세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추세 분석, 지난 시간 지선과 저항선에 이어서 오늘은 추세선 공부하겠습니다. 추세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추세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보합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라 하면 저점들의 위치가 점점 높아가는 걸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하락 추세는 고점들의 위치가 점점 하락하는 걸 우리가 하락 추세. 그리고 보합은요, 저점의 위치라든가 고점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합 이렇게 또는 횡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신뢰도 이거는 아마도 예전에 제가 그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선물 옵션 거래 상담사, FP 시험 볼 때 종종 냈던 문제예요. 고점과 저점들의 확인 과정이 여러 번 진행될수록 요거죠. 많을수록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 추세선의 길이가 길수록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긴 게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더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이겠죠.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신뢰도 높아진다. 기울기가 경사가 큰 거는 쉽게 무너지겠죠 언젠가. 근데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추세선입니다. 상승대죠. 우리가 상승 추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승 정선도 제가 표현했고 상승 지선도 이론상 공부하기 위해서 표시한 건데요. 이 상승 저항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상승할 때는 상승 지선이 중요한 거예요. 저점들의 높이가 점점 높아가는 걸 우리가 상승 지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고점들 형성할 때마다 거래량들 많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봐서는 얘는 모양새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 번 지속됐고요. 경사도 완만하고요. 장기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거래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추세선은 앞에서처럼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완만하게 기울어진 모양새, 즉 곡선의 추세선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저점들이 점점점 높아가는구나. 고점 형성할 때마다 거래량이요? 네, 잘 형성되고 있구나. 지금 보니까 고점 형성했는데 거래량이 팍 줄었죠? 위험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선가 조만간 이탈할 때 다 팔아줘야 되겠죠?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매수 세력들이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대략 이때쯤부터. 이거는 이제 마지막은 제가 보기에는 거품에 의한 개미 투자자들이 뛰어든 거품으로 보여집니다. 중심 추세선의 사례들이에요. 중심 추세선. 한때는 지지선이었으나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런 사례들. 이것도 작은 중심 추세선, 얘도 작은 중심 추세선, 얘도 중심 추세선, 나도 중심 추세선, 얘도 중심 추세선, 얘도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있네요. 이때 보니까, 이때 상승 때 보니까요, 첫 번째 상승 때 보니까,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때 보니까, 거래량이 나름대로 유지가 돼요. 근데 세 번째 고점 때 보니까 거래량이 팍 줄었어요. 무너지겠죠? 네, 무너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작 빠르면 이런 것도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량 항상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첫 번째 고점 형성하고 두 번째 고점을 형성했어요. 근데 이때 형성된 거래량에 비해서 이때 형성되는 거래량이 많이 작죠. 길게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상승은 이때 매수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 9천을 떠도는 사람들, 혼자 중얼 걸리다고 그랬죠? 중얼. 번전만 대봐라. 막 그 사람들이 다들 많이 팔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져요. 추가 하락 가능성, 앞으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수세선의 또 다양한 사례들 여러분께 보여드려요. 저항선의 사례 보여주고요. 지선의 사례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반전을 예쁘게 했네요. 이렇게 또 예쁘게 또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항선 사례도 있고 중심 추세선 사례도 우리가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도중에 보니까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됐네요. 예쁘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세선 깰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때를 우리가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언제 매수냐? 이와 같은 거예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고요. 지지선을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바닥에서 사는 건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바닥은. 이거는 로또 복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고요. 상승하다가 이와 같이 지지선을 이탈할 때, 이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럼 모르는 거라고요. 이때 팔 사람은 이때도 팔았을 거고, 이때도 팔았겠죠? 이때도 팔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확인 후에 매도예요. 확인 후 매수, 확인 후 매도. 이해가시죠?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판다.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남도 나눠줘야 돼요. 이것도 일단 매수했는데 올라가지 못했죠? 그냥 추가 하락하게 되면 번전하면 번전 맞고 팔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 추세 쭉쭉쭉. 근데 거래량을 보니까요. 거래량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꾸준히 의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데 조금 기미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거는 추가 방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죠. 추후에.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보시면 돼요. 네. 추세선의 또 사례입니다. 마지막 그래프예요. 중심 추세선이죠. 부채꼴 모양으로 중심 추세선이 쭉 나와 있는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희한하게도 거래량이요. 이때 올라갈 때 상승 많이 했죠. 빠지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누군가 작전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야. 해봤다가 놔버린 거죠. 해봤다가 타이밍이 아니면 놔버린 거예요. 이것도 한번 시도했다가 놔버린 케이스예요. 왜냐면 시도를 했는데 따라오면 안 되거든요. 나만 사야 되는 거예요. 주도 세력들이 나만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사야 돼요, 바닥에서는. 그래서 샀는데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안 따라와요. 나만 바닥에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도 증가하는 거 봐서는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은 향후에 크게 갈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래요. 뭐 반대로 말하면 이게 쭉 상승했는데 주도를 했었는데 다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팔아먹는 것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거래량 증가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매수는 있어요. 한 번 더 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공부하겠습니다.